정재선 박사의 인문학 살롱 TV. 이번 시간에는 인문 살롱입니다. 네, 여러분들 설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 제사도 지내고 떡국도 먹고 덕담을 나누면서 이래서 명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명절에는 그리움에 만나서 서러움에 싸운다. 그죠? 그리움 때문에 그 긴 고속도로의 피로도 막 이겨가면서 고향으로 막 달려가지만 반가움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 묵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감정으로 다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휴가 끝나면 또 어떤 가족 사건들 뉴스로 이렇게 안타까움을 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그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만나주지 않는다고 연인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연휴가 되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사람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자는 서람TV 힐링 크리에이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그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아주 복잡해지고 또 각자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개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주 약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그들 나름대로는 각자 굉장히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한 에고이스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이 나르시스트들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교모하고 치밀하게 파고들어서 자신이 아주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때로는 곤모술수에 능한 처세의 달인으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다는 거죠. 그죠? 이런 나르시스트들의 먹잇감, 이제 소위 약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당하는 이유조차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그 괴롭힘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죠. 내가 뭐 그렇지 뭐,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와 같이 이렇게 선량하고 배려심이 많은 착한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잘 당해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족들 간에는요, 착한 여자 컴플렉스라든지 뭐 장남, 맏딸, 뭐 맏아들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 간에 이런 이유 없는 멍해를 스스로 짊어지고 이렇게 희생을 하다가 또 가족들이 서운하게 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제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나르시즘과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아주 교모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1938년 연극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가스등 때문에 집안이 너무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아니야 그거는 당신 착각이야 하면서 계속 그 어떤 아내의 인지장애 환자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대화가 계속되다 보면 여자는 아니 남편 말이 맞겠지 뭐, 그죠? 이렇게 본인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남편에게 의존해 버린다는 거죠. 이제 가스라이팅에 당한다는 거죠. 그죠?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나만 믿어. 이렇게 선해 보이는 말로 아내를 위하는 척 하면서 유산을 노리는 아주 그런 씁쓸하고 무서운 그런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스라이팅이 나르시스트들의 아주 그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에이, 설마 가족들 간에 이런 나르시스트, 가스라이팅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끔찍한 가족 사건 뉴스를 보면,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도 다 있어. 그죠? 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되돌아보면 아주 약하게,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내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막 너무 막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나를 깎아버리는 지인이 있습니다. 특히 연인들 간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친한 척 하면서 나를 깎아내리면서 돌변한다든지, 또는 너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야. 넌 항상 그게 문제라니까. 그죠? 왜 넌 맨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계속 지적질하는 거죠. 예. 위하는 척 하면서. 특히 이제 명절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오가잖아요. 아니, 삼촌네 큰아들은 대기업 취직했다더라. 넌 언제 취직하니? 예.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올해는 시집 가야지? 애인은 있어? 그죠?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습니다.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속내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고 싶어하는 일종의 나르시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대화는 에이, 그건 가족들 간에 인사로 하는 거지 하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가스라이팅은 이런 간단해 보이는 대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주 그 밀접한 관계,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수평적 관계보다는 비대칭적인 권력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 좀 통제하고 싶고 억압하려고 할 때,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들 간의 어떤 나르시스트는 아주 그 특별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족은 생명의 첫 단계이자 또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 간의 나르시즘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기에 부모, 형제, 배우자와 같이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정으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친밀감이 강한 가족 집단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감정을 표출하면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감정 공포증,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참지 뭐. 나 하나 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괜히 분란을 이루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가족 내 나르시즘 문제는요, 단순히 참고 무시하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혈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계속 이제 이렇게 명절마다 만나야 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묻혀있는 감정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와 전문가들은요, 이런 가족 내의 나르시즘을 약간의 그 독성이다, 언제 모르게 퍼져버리는 독성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저자는 우리가 이런 나르시시즘이나 가스라이팅에 빠지지 않고 또 이런 일상 속에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한 강한 정체성, 예를 들면 자신에 대한 장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모든 문제는 역시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제가 인문학을 강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새해에도 저 인문학 살롱 TV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